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3일 서울 토요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번 주 끝나면은 설 휴장입니다. 한 주 동안 휴장에 접어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번 소신껏 한번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1630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또는 구독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우열이 들어가는 경주가 많이 보이는 그런 하루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정말 뭐 딱 보면은 뭐 두 마리밖에 없네. 그런 경주일수록 더욱더 세밀하게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한 건 없습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되고,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불안한 인기 마필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하루로 보여집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강공략 경주가 되겠고요. 자, 오늘 2경주, 4경주, 5경주는 첫 번째 A급입니다. 그리고 9경주, 11경주,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자, 오늘 2경주, 4경주, 5경주 A급, 9경주, 11경주, 하이라이트 메인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오전장에 제가 강공략 경주를 3번을 준비를 했는데, 자, 이거는 놓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신껏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게 거리가 관건이죠. 일단은 거리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400이라는 거리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단거리도 안 되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2번 드래곤 킹덤. 데뷔전에 임하는 신예 마필인데 상당히 빠른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뒷심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9월 15일 첫 번째 GM사 때 걸음 자체 정말 좋았죠. 선행전개 종반에 여유있게 버티는 걸음이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GM 심사, 그러니까는 약간의 공백이 좀 있었죠. 이제 두 번째 GM사를 치렀는데 이때 걸음을 놓고 보면은 기록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약간의 9월 15일 날 임팩트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도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었고 시종이간 추진이 없었고요. 그리고 마방에서도 현재 출전 주기가 많이 땡겨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의 컨디션을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마필을 출전 주기를 땡겼습니다. 2번 드래곤 킹덤. 5번 샷 끝에는 종반의 추임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바로 외곽에도 두 마리죠. 8번 서브 챔프, 9번 브리도걸. 관건입니다. 일단 8번 서부 챔프 같은 경우에는 여건은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짧은 거리는 안 됩니다. 초반에 약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되는데 반면에 종반의 뒷심은 상당히 경쟁이 있는 마필이 바로 이 8번이고요. 서부 챔프. 그리고 바로 이 9번 브리도걸. 이게 관건이죠. 현재 위너스 마린의 자마에다가 1억 2,500만 원의 고가의 마필. 데뷔전에 4등을 했던 마필.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GM사 때도 그랬고요. 데뷔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마필이 걸음의 완성도가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훈련 강도도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었고요. 데뷔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이번 경주 9번 마필이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안고 할 예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번 서부 챔프의 추임력이냐 아니면은 2번 드래곤 킹덤의 선행력이냐. 저에 따른 판단이 2번입니다. 드래곤 킹덤. 자, 물론 모든 마필들이 1400을 안 띄워받고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연 오늘 같은 주로는 어떤 주로일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들어갈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욕심을 내본다라면은 저는 2번 드래곤 킹덤을 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만큼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능력만은커녕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드래곤 킹덤이라는 마필이 편하게 선행을 주도한다라면은 아마도 지난주 주로 같으면 그냥 버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자,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은 2번, 5번, 8번, 9번입니다. 저에 따른 믿음은 2번, 그리고 8번 강하게 믿고요. 자, 이 5번 샤크텐도 직전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걸음이 끈끈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봤을 때 9번 마필보다는 5번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9번 정도. 근데 이외 마필 중에 바로 6번 자이언트 M인데 제가 이 마필을 언급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12주 만에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자이언트 M은 9월 8일 주행사를 치렀을 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 걸음이 데뷔한 이후에는 아직까지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근데 이번 경주는 1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변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겠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입니다. 아예 능력이 없으면 언급도 안 하는데 이미 주행사 때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6번도 환수가 된다면 안고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1경기의 포인트는 이거죠. 2번, 8번, 9번. 2번, 8번은 세게 보고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마필. 2번 마필의 선행력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자, 오늘 이런 경주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은 축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썩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량이고 이 경주는 힘을 실어볼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축 세워두고요. 두 방을 강하게 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에 띄는 마필,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두 마리죠. 6번 벨로테로, 그리고 7번 히어로 전사. 이 중에서 노림수의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히어로 전사. 물론 이제 안장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안수가 좀 있죠. 김태희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수가 있는데, 근데 이 히어로 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필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히어로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이 마필이 앞선에 거의 붙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거의 제어 속에 일관했느냐? 아닙니다. 지난 12월 2일 같은 경우는 김태희 기수의 기승의 출발과 동시에 엄청나게 강하게 추진을 했는데 앞선에 붙지를 못합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직전에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초반에 선입권, 이내 선두권을 강탈을 했고 중반까지 걸음이 줄지가 않았습니다. GNF 타임이랑 3번 타임 놓고 본다면 포화줄긴 합니다만 내용 자체가 정말 좋고요. 초반에 힘을 썼던 마필입니다. 물론 스무스하게 나가긴 했는데 그래도 앞선에서 초반에 힘을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이 좋았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 믿을 수 있는 마필 발이 7번입니다. 히어로 전사를 강력하게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제가 6번 벨로테로를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 12월 9일이었죠. 불과 2달 전입니다. 이때 당시에 걸음을 놓고 보면은 벨로테로가 3등을 했고요. 당시 강철력원의 마필이 4등을 했었죠. 동일 부담 중행이었습니다. 이두의 마필이. 그런데 강철력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경주였죠. 1월 13일 날 부진했었고 벨로테로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이동화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비가 갈리는데 이 강철력원은 직전에 전개도 상당히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런데 이전에 12월 9일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강철력원의 능력이 벨로테로한테 밀릴 이유가 단일도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와 비교해보면 이번 경주 김정진 기수의 안장 교체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오스터의 기수가 잘 뛰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정진 기수가 좀 더 낫죠.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벨로테로가 강력한 축으로 팔릴 정도라면 강철력원을 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는 7번 마필의 믿음도 좀 있긴 합니다만 또 다른 노림수의 마필의 말이 10번입니다. 강철력원. 분명히 이 마필의 능력은 되는 편성. 1300의 종반의 추임력이라면은 필요 않고 할 수 있는 마필의 말이 10번입니다. 강철력원. 그리고 2회 마필은 11번 그린 콩코드도 직전에 거의 바닥 추입이었는데 종반의 탄력이 정말 좋네요. 그 정도로 이 편성자 좀 약합니다. 그래서 11번 마필도 가능권이고 9번 크로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 마필이 데뷔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순위가 상승이 되고 있죠. 그런데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병력이 없었습니다.
마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마필이 13주의 공백기를 가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출전하는 마필. 그래서 아마도 최근과 비교해봤을 때는 분명히 마필의 성장 세력이 내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러면 9번 마필까지는 일단은 안고 가야 됩니다. 9번 마필. 자, 이 경주는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이고요. 노림수의 마필 말이 7번입니다. 정말 완벽하게 변화가 왔다. 7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6번이 인기 마필이죠. 10번 필히 안고 가야 됩니다. 6번 인정하면 10번 마필 인정해야 되고요. 2회 마필은 9번 크로키, 11번 그린 콩코들. 압도적인 마필은 어차피 없습니다. 뭐 4번 골든볼이라든가 3번 서울도풍 마찬가지의 마필들인데,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들의 능력 사이즈보다는 7번을 일단은 믿겠고 6번과 10번을 우선적으로 노림수의 마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르지누 마필 말이 10번입니다. 강철여거를 이번 경주는 필히 안고 가셔야 되는 보병 마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크게 고민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고민해서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접근하시면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네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3경주. 먼저 눈에 띄는 마필은 문세용 기수의 기승에 바로 이번 금왕명장입니다. 직전에 이 마필이 공백기를 거치고 복귀전을 치렀죠. 그리고 3등을 했는데 직전의 패는 딱 하나입니다. 11번 게이트. 너무 외곽 게이트였고요. 그러니까는 최적의 전개가 아니라 거리 손실이 상당히 컸던 그런 레이스였고, 그런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는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걸음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내측 게이트 점의 문세용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바로 2번입니다. 금왕명장을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축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2번 마필. 2회 마필은 6번 스피닝 붐, 그리고 외곽에는 9번 원더풀 패스. 자, 이 스피닝 붐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직전에도 종반의 추진 자체가 그렇게 강했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임경규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강한 말머리라는 그런 기수가 되겠죠. 저는 좀 믿음이 가는 그런 기수가 되겠는데, 제가 복귀를 해보면은 직전에는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을 100% 발휘가 됐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많이 미흡했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6번이었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 또 한 번의 재기승이라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죠. 두 번 실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번 마필 일단은 인정할 수 있고요. 9번 원더풀 패스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힘이 차고 있죠. 제가 이 마필은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게 10월 22일 주임사 때 이때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충분히 그에 따른 잠재력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리고 데뷔전 때는 앞선 전개 종반의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직전에 한층 더 끈끈해진 그런 뒷심이었는데, 불량주로를 감안하던 직전의 기록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성 자체가 10번 분당스마름이라든가 7번 써니로드, 자, 이런 마필들이 빠르긴 한데 종반의 뒷심에서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 중에 힘이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 있는 마필들이 정말 유리하고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마필이 9번 원더풀 패스, 여기 6번 스피닝 붐, 이 뒤의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축은 2번 금왕명장을 인정하겠습니다. 3경주는 뚜렷하게 복병 마필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마필 금왕명장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은 6번 스피닝 붐, 그리고 9번 원더풀 패스. 저는 솔직히 이제 잠재력만 놓고 보면 이제 9번을 가장 세게 보는 그런 마필인데, 일단 2번 마필 여건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직전에 보여준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2번, 6번, 9번을 저는 강하게 인정할 수 있겠고,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2번 마필 금왕명장을 좀 더 축으로서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자, 이 거리가 관건이죠.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저는 정말 제대로 걸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주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공략 경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 자, 항상 이런 경주는 특히 배당을 노릴 때는 인기 마필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몰라서 보는 게 아니라 주요 종합지 또는 예상지의 인기 마필을 한번 종합해 보면서 이 마필이 인기 마필이야? 근데 그 마필의 믿음이 떨어지면 그건 배당이죠. 인기 마필이 불안하면 배당입니다. 당연한 거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을 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외곽에 있는 7번 마필과 12번 마필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는 바로 12번 마필, 탱그리. 제가 오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시되는 충마 같지만은 살펴보면은 그렇게 위력적인 마필은 아니다. 그런 마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 탱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용 자체는 정말 좋죠. 점차적으로 마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순위가 상승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한번 경주를 볼까요? 12월 25일 이 경주였습니다. 당시에 뛰었던 마필은 탱그리, 이번에 12번 게이트, 그리고 트레비트 6번 게이트 두 마리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트레비트 같은 경우에는 5세 마필이고요. 이미 17번을 뛰어가지고 입상의 경험이 없죠. 이번 경주 역시 이 마필은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이 마필의 걸음과 탱그리의 걸음차는 딱 3마신 차. 그리고 이때 당시의 내용을 딱 전개를 놓고 보면은 트레비트는 엄청나게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반면에 탱그리와 마필은 거의 내측의 최적의 전개였고요. 그러면 이런 전개를 딱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상황이 바뀌었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결과도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걸음의 여력이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탱그리와 트레비트는 전개가 관건이었을 뿐이지 능력 차는 크진 않았다. 이게 이게 팩트가 되고요. 이번 경주는 공교롭게도 탱그리와 마필은 외곽으로 밀렸고 직전에 2번 게이트였죠. 트레비트는 게이트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아마도 탱그리가 트레비트를 월등하게 이길 수 있다? 장담 못합니다. 여기 이제 말이 7번 비카나르마.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점차도 좋아지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카나르마 거리 경험 없고요. 1300까지밖에 안 뛰어봤죠. 트레비트는 1700 뛰어보긴 했습니다만 추입형 마필. 외곽에 있는 탱그리 같은 경우 역시 종반에 추입력 발휘의 강점이 있는 추입형 마필. 9번 사바나 찰리 역시 추입형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할 선인용 마필 한두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드립니다. 내추럴 클래스. 내추럴 클래스. 전혀 안 되는 마필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공백 기후의 첫 출전이죠. 이에 따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최근에는 공백 기후의 예전이야 그렇죠. 공백 기후의 첫 출전 무조건 안 된다. 지운다. 아닙니다. 최근에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하고 전개상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2번 마필의 노림수 이유는 확실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이 마필은 공백 이전이었죠. 그러니까는 지난해 3월달 시기를 돌려보면 이때 당시에 늪발을 했던 마필 그리고 추임력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추럴 클래스 이미지는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그것도 그냥 추입이 아니라 초반에 늪발하는 마필. 그런데 24주, 34주의 공백기를 딱 거치고 이 마필이 나왔는데 스타트가 정말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출발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주행사 때 모습을 지켜보면은 종반의 걸음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주행사를 치렀던 마필 이것도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어떤 마필가 주행사를 치렀는지. 릴 페트론 이번 주에 나오죠. 1호 경마에 2300m 나오는 마필인데 이 마필과 거의 종반의 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탄력 차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결론은 내추럴 클래스 이번에 선행이고 선행을 받는다면 저는 1700m 레이스에 무조건 버틸 수 있겠다. 어차피 상대 마필들도 거리 경험이 없고 또는 능력 마필이 아니고 올라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게 위력적인 추진력을 지니는 마필들도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번 내추럴 클래스 이거는 기회가 되겠죠. 그냥 놓고 때립니다. 이번 마필 자 이거 거리 경험도 없고 공백기가 있는데 선행 봐서 과연 될까? 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상대 마필의 믿음도 어차피 떨어집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그래도 앞선에 편하게 나설 수 있는 마필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4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두 번째 강공야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후반부에 강하게 들을 수 있는 경주도 많이 참았습니다. 이 경주를 놓치기가 너무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4경주 두 번째 강공약 경주는 내추럴 클래스로 무조건 놓고 때립니다. 축이고요. 자, 주력 방어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는데 말씀드렸듯이 12번 마필 탱그리를 본다면 6번 트리비트도 필요 않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당연하게 7번 비카나르마라든가 직전에 종반에 추임력이 좋았던 9번 사바나 찰리 뭐 이런 마필들도 일단 가능권입니다. 주력 방어의 구분은 현장에서 여지를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노림수 마필 2번 내추럴 클래스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A급 경주입니다. 뭐 전반부에 벌써 이제 세 번째 강공략 경주가 되겠네요. 자, 이거는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오경주. 역시 노림수의 마필을 오픈하겠고요. 오픈합니다. 자, 주요 마필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탐라 최강자 차돌런, 성실용욱, 우르수칸 다 가능권입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로터스 미르. 제가 노리는 마필 9번이고요. 한번 볼까요? 거리는 1400m 레이스고 일단은 앞선에 전개를 펼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마필 말이 4번 우르수칸. 근데 이 우르수칸은 제가 볼 때는 데뷔전 때도 그랬고요. 또는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편성의 운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마필이 너무 약한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이기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이 저는 조금은 변수로 보여지네요. 이 마필이. 그래서 이번 경주 부담 영향도 만만치 않아 보이고요. 탐라 최강자는 직전에 늦발했었죠. 저는 이 마필을 좀 놀랬던 게 뭐냐면 데뷔전 때가 12월 달이었죠. 공백기를 거치고 12월 달에 경주를 치렀을 때 이 마필 우승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보여줬던 스피드, 종반의 힘, 근성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랬던 거는 바로 직전 경주였죠. 자, 이 탐라 최강자가 늦발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늦발하는 마필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전에 경주도 했지만 최근에 공백기를 거치고 주행사를 치렀을 때 출발 빨랐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을 때 이때도 스타트 빨랐습니다. 스피드 좋았었고요. 그런데 직전에 느닷없이 이 마필이 늦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57km를 짊어지고 늦발하는 순간 저거 없어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은 뭐냐면 저는 늦발의 고민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 마필이 출발이 원활하게 된다 라고 가정했을 때 56.5km를 짊어지고 1400m 레이스 과연 될까? 여기에 따른 고민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고민은 어차피 제가 이거는 충마에 따른 고민은 아니고 주력 방어의 9번에 따른 고민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안고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만큼 직전에는 늦발 이후에 걸음이 정말 좋았다.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차돌로는 직전에 5위권에 그쳤는데 이때 마이칸, 원스피어, 라운드데스, 로터스미는 엄청나게 경합이었죠. 거의 횡대 대결을 펼치면서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차돌론하고 노터스미라는 마필이 전개가 상당히 불리했었습니다. 안 되리고 없다. 2번 마필. 자, 이 3번 성실용욱. 이거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4코너를 우회할 때 자, 저렇게 외곽을 둘 필요가 있었을까? 딱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마필은 안장 교체가 좀 더 유리할 마필. 자, 이제 다 설명 들었고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은 노터스 미르입니다. 자, 말씀드렸죠. 직전에 차돌론과 동일한 경주를 치르면서 제가 이거 직전에 노렸었는데 정말 전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전에 최악이었는데 차돌론도 그러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중요한 거는 로터스미라는 마필이 이 정도로 늦게, 이 정도로 후미권 외곽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못해도 중위권은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직전에는 너무너무 후미권 전개, 너무 외곽 전개, 그게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마필과 경쟁이 한번 돼본다면은 로터스 미러는 1.5분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은 저는 이미 이 마필의 걸음의 변화는 12월 10일 날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전에 이 마필 강공략 들어갔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전개가 너무 꼬였습니다. 또 한 번 누립니다. 그 마필이 9번 노터스 미러. 그러니까는 비교가 되는 게 차돌론 성실용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인데 로터스 미러는 기본적으로 스타트의 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다. 변화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스타트가. 그러면은 종반에 경쟁이 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로터스 미르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A급으로 첫 번째 또 A급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넘게 풀어드렸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으로 봤을 때는 1번 탐라 최강자.
탐나치 강자, 그리고 4번 우루스칸, 2번 차돌런, 성실영웅, 로터스미르. 저는 일단 가는 거로 보는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9번 로터스미르.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A급 강공략에 강하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노림수의 마필 오픈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은 웬만하면은 9번 마필은 안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놓고 때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 9번 로터스미르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이 경주는 제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은 정말 이 인기 마필이 약하긴 한데 그래서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했고 분석을 했지만은 결론은 정말 인기 마필인 것밖에 없네요. 그만큼 뚜렷하게 터질 수 있는 마필 쪽에 뭐 이렇게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뭐 의지를 아꼈다라든가 또는 뭐 변화가 왔다든가 이런 마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 마필 인정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 1번 화상기한과 말이 쓸모라는 마필이죠. 그리고 라온에어포스까지 직전에 같은 경주를 치렀는데 그 대신에 이 경주는 제가 불안한 인기 마필 한두를 저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경주에서 먼저 화상기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버티지를 못하네요. 직전에 선행이었는데 못 버팁니다. 이게 포화줄이었고요. 웬만해서는 이 정도의 거리면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고, 그럼 이번 경주의 거리는 직전 대비 100m 늘어난 1300m. 일단은 여건은 열악해졌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왜?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7번 쓸모입니다. 쓸모라는 마필. 종반의 추임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직전에 딱 이런 전개였죠. 화산기한이 선행을 받았었고, 그리고 쓸모가 종반의 추임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 최종 결과는 쓸모가 이겼죠. 자, 똑같은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번에 1300m 레이스라면은 쓸모의 추임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요. 뭐 1번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이고 그 정도로 편성이 좀 약해 보이네요. 반면에 이 8번 라온에어포스인데 역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저에 따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는 김태희 교수 제가 항상 응원하고 좋아하긴 합니다만 냉정하게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아직까지는 그 디테일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편하게 선행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리 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데 아예 외곽을 돌면서 그냥 편하게 나서가지고 종반에 한 발을 쓰는 추입형 마필 또는 내측에 그냥 자리 선점 없이 경합 없이 편하게 선행을 받는 이런 마필들 외에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믿음이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오전장 이경주의 김태희 기수를 노렸다는 거는 히어로 전사는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라온에어포스는 편한 선행도 1번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고 외곽으로 밀린 과정 속에서 과연 선의권에 편하게 따라가다 이 마필이 종반에 힘을 쓴다? 글쎄요. 믿음이 크지는 않아 보이네요. 8번 마필. 명진불패가 최근에 걸음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제가 이 마필도 충마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딱 비교가 되는 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명진불패는 이번에 승급전이죠. 게다가 외곽 게이트. 그러니까는 쓸모라는 마필은 이미 5등급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굳이 외곽에는 명진불패한테 제가 볼 때는 밀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 이 명진불패라는 마필을 본다라면은 이 네모 스피릿을 필히 안고 와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저는 이 마필을 안고 가고요. 그러면은 이 10번 마필도 안고 갈 수 있는 이유가 12월 2일, 3일이었죠. 같은 양호한 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는 달랐지만 동일하게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은 SNF 타임이 14초 초반 둘 다 동일했죠. 그러니까 전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네모 스피릿 마필이 좀 더 외곽을 돌았고요. 그런데 구간별 타임도 이 마필이 훨씬 더 좋고 최종 기록도 이 마필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면은 12번 마필이 최근에 성장세에 돋보이긴 합니다만 10번 마필 또한 이런 내용이라면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10번 마필 복병이죠. 그래서 6경주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8번 마필은 저는 분하다 봅니다. 8번, 6번, 죄송합니다. 7번 쓸모를 기본적인 추구를 해서 화상기한, 명진불패, 네모스필. 자, 이거 제가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마필의 능력, 사이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필의 순수한 능력인데 능력만 놓고 보면은 말이 국카보죠.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국카보는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제가 검증 단계를 거쳤지만 예전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좋아졌을 때 또는 그런 여지를 보여줬을 때 그럴 때 이전에는 저는 절대 안고 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 마필의 능력을 모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는 쉽지는 않다. 변화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 5번 마필은 제가 삭제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 쓸모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화상기한, 12번 명진불패, 그리고 이 마필을 인정한다면 10번 마필 네모 스피릿도 필히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축은 쓸모를 인정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600m 레이스. 자, 이거 문제의 경주입니다. 제가 이 경주는 이렇게 딱 해서 강공략을 했다가 지웠던 경주입니다. 정말 좀 더 신중하게 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만큼 오전장의 노림수가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불안해 보이는 인기 마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간단하게. 자, 먼저 제가 불안하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바로 2번 마이카냐 마필 그리고 3번 도끼 드래곤. 특히 이 도끼 드래곤이 키를 주고 있죠. 이 마필은 이제 인기순위 강력한 인기 마필입니다. 1위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얼핏 보면 도끼 드래곤도 내용이 정말 좋은 듯 보이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한번 분석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시면은 6등급의 월등하게 이겼을 때 이때는 편한 선행이었고요. 역시 편성은 약했었죠. 그 다음에 승급했고요. 인기순위 1위였는데 선입전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또 인기순위 1위였는데 또 부진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편성이 셌느냐? 아닙니다. 직전 경주 제가 이거 금세라는 마필이 불안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불안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강공략 들어갔다가 좀 많이 제가 후회했던 경주였는데 이런 경주는 강공략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당시에 주로가 너무 가벼웠고요. 그러니까 능력은 안 되는 건 저는 인정하는데 금세라는 마필이 버텨버렸네요. 그래서 저에 따른 주로 공략의 찬란한 폭풍의 도끼 드래곤인데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직전에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세라는 마필이 아주 이렇게 강한 마필, 선인형 마필은 아닙니다. 그런데 외곽에서 일찌감치 문세영 기수가 딱 자리 선점을 하면서 종반이 역전을 꺼냈던 모습. 그러니까는 오마시를 이기긴 했지만은 과연 이 경주력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결정타는 뭐냐면은 승급전. 거리는 1600m 레이스. 자, 이거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져가기에는 좀 더 보여줘야 됩니다. 도끼 드래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놓고 봤을 때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세 번째 만에 우승한 마필입니다. 4등급에 바로 우승한다? 그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오히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메가 드래곤이죠. 직전에 이 편성이 지난해 국산 2세 주요 대상 경기에서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지구라트, 걸작원, 플라잉스타, 여기에 드래곤스타까지, 메가 드래곤까지. 그러니까는 직전에 메가 드래곤 마필이 1400m 레이스를 뛰었는데 기습 선행을 받아가지고 중반에 거림이 무뎌졌고요. 이 내용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상대 마필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정이 좀 타이트했죠. 연승을 하고 이 마필은 바로 대상 경주전했습니다. 그것도 국산 2세 마필 그야말로 최강자전이었죠. 이 편성은 제가 볼 때는 4등급을 넘어서 한 3등급 수준? 2세 마필이 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일반 경주. 근데 이번 경주는 일단은 직전에 실전 적응을 했고 3주 만에 출전에 52kg를 집어졌는데 자, 저는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메가 드래곤이 52kg인데 도끼 드래곤이 54kg를 짊어지고 1400도 안 뛰어본 마필이 메가 드래곤을 이긴다? 저는 용납 못합니다.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3번 도끼 드래곤을 정말 인정하신다라면은 8번 놓고 하면 됩니다. 쌍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만큼 8번이 3번보다는 저는 무조건 세다. 저에 따른 확신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말씀드렸던 2번 마필이죠. 마이칸도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필도 그동안의 과정을 놓고 보면은 직전에도 원스피어 라운더 데스에 앞선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로터스 미르 차돌런 이 마필들과의 경합이었는데 압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종반에 제가 영상을 다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갑니다. 다 설명드립니다. 디테일하게. 이게 결선 직선주로인데
한 5, 6두의 맞빌들이 거의 격차 없이 그냥 경쟁을 한 겁니다. 거기서 근소하게 코차를 이겼던 맞빌이 마이칸, 그 다음에 원스피어, 라운드 데스, 로토스미르, 차돌런, 로토스미르, 차돌런, 내측의 3두의 맞빌.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원스피어나 맞빌의 인기순위 상당히 인기를 주도했다가 입상을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 편성도 역시 그렇게 믿음이 가기에는 쉽지는 않다. 승급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노리는 맞빌은 드림플레이는 이미 4등급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맞빌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 강점이 있고요. 오히려 저는 3번, 2번보다는 4번 맞빌, 그리고 8번 맞빌, 여기에 6번 쾌양까지. 쾌양도 공백기가 좀 있긴 한데 공백 이전에 4등급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는 상당히 좋았었죠. 자, 이 맞빌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3세 시절의 주요 대상 경주전했던 맞빌입니다. 설명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팩트는 그겁니다. 도끼 드래곤의 능력을 과연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상승세라서 이 맞빌 무조건 축이냐? 무조건 축은 없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을 수 있는 맞빌은 저는 메가 드래곤을 일단 믿고 갑니다. 강축이고요. 여기 누림수는 4번 드림플레이, 그리고 쾌양입니다. 오히려 그나마 이제 뭐 안고 한다면 이제 2번, 3번 정도인데 3번이 과연 인기순위 1위일까? 저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들고 8번 메가 드래곤은 기본적인 축을 해서 4번 드림플레이, 6번 쾌양을 저는 노리겠습니다. 저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7경주입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모 5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인기 맞빌 간의 접전 속에 고만고만한 경쟁인데, 그래서 이제 주요 인기 맞빌 중에 얘는 좀 불안하다, 아니면은 이 맞빌은 복병 맞빌인데 얘는 좀 안고 가셔야 된다, 저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번 분석해 볼까요? 먼저 가장 돋보이는 맞빌은 걸작 스카이입니다. 걸작 스카이. 저는 잠재력에서 이 맞빌이 이길 수 있는 맞빌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걸작 스카이. 근데 이 맞빌이 약간의 그런 기대의 좀 악벽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는 뭔가 맞빌이 순응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최근에 임경기수도 그랬었고 직전에 이혁기수도 그랬었고 항상 고개짓입니다. 초반에 막 고개짓을 하면서 순조롭게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계속 악병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정말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오는 맞빌. 그러니까는 뭔가 불편한 거죠. 마필이 기댐도 있겠고 뭔가 좀 불편한 건데, 아니면은 물고 튀려는 그런 습성도 있겠고요. 그래도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마필의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습니다. 걸작 스카이.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이 편성이라면은 걸작 스카이나 마필을 일단 인정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3번 골드베르크. 최근에 복귀를 해보면 이 마필의 내용이 정말 좋습니다. 직전에도 편성이 강하진 않았는데 종반에 여력이 좋았었고요. 비슷한 류의 맞빌이 말이 10번 맞빌 레이디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은 약간의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직전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력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말이 4번인데 거미블루. 마방에 따른 평가는 역시 암말에 따른 거로 핸디. 그러니까 약간의 좀 겁이 많다. 그러니까 편하게 나서줘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 마필은 약간의 의문을 드는 게 이전에 거미블루는 어느 정도 임팩트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의 모습을 지켜보면은 12월 10일이었죠. 이때도 거의 편한 선행이었는데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거리가 1200m 레이스긴 합니다만 이때와 비교해보면은 부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가 되어 있죠. 과연 선행을 100%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행이 이렇게 보이는데 선행을 나서도 이 마필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약간의 고개가 가혹거려지는 그런 마필입니다. 거미블루. 자, 이 6번 매니샤크를 저는 복병으로 봅니다. 이 매니샤크인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니샤크 같은 경우에는 10월 28일이라는 분명히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 종반의 추진 자체가 저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12월 3일날 노렸었고 이때는 문세영 기수가 정말 잘 타줬고 정말 열심히 타주면서 입상을 했습니다. 여력도 좋았었고요. 내축 추입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이마필이 승급을 했는데 인기순위 꼴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때도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 그래서 한편으로 봤을 때 매니샤크라는 마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을 지닌 마필입니다. 저는 이 마필을 예전부터 보지만은 단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전개가 중요하겠고 강공이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가 포인트죠. 근데 최근에 자, 어찌됐든 제가 좀 말을 아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6번 매니샤크라는 마필은 안 되는 마필은 아니다. 이 마필 분명히 복병 마필이고
안고 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인기 마필이라면은 뭐 의미는 없겠죠. 인기 마필이면은 저거 과연 강공일까 아닐까? 정말 머리 아픕니다. 근데 이게 비인기 마필이고 보병마기 때문에 안고 갈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걸작 스카이는 약간의 악병이 좀 있긴 합니다만 능력을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가장 센 마필. 뭐 고개치사라고 어찌됐든 간에 임기영 기수가 재기승이라면 믿을 수 있는 마필 인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3번 마필과 10번 마필 일단 가능권이고 골드베르크, 레이디 태풍 여기에 4번과 6번인데 실질적으로 4번은 저는 그다지 강한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안고 한다면 받치기 정도. 그리고 보병은 6번 매니샤크는 언제든지 이 마필에 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에 따른 분석은 그렇습니다. 5번을 기본에 축을 해서 3번, 10번, 4번, 6번 저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경주입니다. 국산만 3등급 1200m 레이스 이경주가 저에 따른 네 번째 강공량이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야 이거 대끼리 경주인데 강공략이야? 딱 그런 경주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인기 마필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경주입니다. 어떻게? 8번 글로벌 파워의 9번 파르키오스. 문세영 기수의 글로벌 파워, 송재철 기수의 파르키오스. 한번 볼까요? 어떤 특장점이 있냐, 어떤 변수가 있냐면은 글로벌 파워는 직전 대비 3kg이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이. 그리고 파르키오스 같은 경우는 직전 대비 3.5kg 늘었고요. 정말 경만 아시겠지만은 부담 중량 0.5kg, 1kg, 2kg, 3kg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이 마필들이 정말 센 거는 맞죠. 그런데 이 글로벌 파워도 지난 10월 9일 레이스를 보면은 뭐 매직 주니어 마필과 그러니까 2kg의 부담량을 덜 집어줬는데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에 56kg면은 글쎄요. 최근에 내용은 좋지만은 일단은 부담량은 과하다. 직전에도 마찬가지로 매직 주니어 마필 비교가 되는 게 오히려 글로벌 파워 마필이 1.5kg 덜 집어줬습니다. 1.5kg를 덜 집어줬고요. 53kg. 근데 이번에 매직 주니어 마필 55kg죠. 글로벌 파워는 56kg입니다. 직전에 해봤자 뭐 2마신 정도 차이밖에 안 났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매직 주니어가 1kg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점에 비교해 본다면 2.5kg에 이점이 더 있는 거죠. 글쎄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팩트는 이 마필입니다. 파르키오스. 이 마명에서 이게 경마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외워지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파르키오스, 센 말이다. 3등급 무조건 센 말이다. 거의 최강자급이다. 맞죠? 맞는데 이 파르키오스도 직전에 내용을 놓고 보면은 라운더 하이 맨, 용비 서울 이런 마필들 거의 격차나 압도적으로 이겼다? 내용은 많이 이겼죠. 근데 이번에는 무려 3.5kg 늘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전경주. 이게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센 편성입니다. 최근에 대왕군하는 마필도 999를 터트려 들어왔고요. 금빛마, 터프맨, 스포블레이드, 신한특송 엄청나게 센 편성이었죠. 매지가워, 장비무치게 여기서 파르큐스가 3등을 했습니다. 52.5kg를 집어 3등을 했죠. 여기서 5등을 한 마필 어떤 마필이냐? 터프맨입니다. 이때 당시 1400m 레이스 터프맨 같은 경우에는 중미권에 있다가 종반에 취임여발을 했던 모습이었는데 파르키오스 비교해본다면 거의 종반의 걸음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탄력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 뒤에 마필 격차는 얼마? 1마신차. 정확하게 1과 2분의 1마신차 목차. 당시의 부담 중량 오히려 터프맨이 1kg 더 짊어졌죠. 1kg 더 짊어졌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 말이 터프맨입니다. 이 터프맨이 이번에는 53kg입니다. 이때 당시 12월 3일 날은 파르큐스와 비교해봤을 때 1kg 더 짊어졌는데 이번에는 53kg. 이때와 비교한다면 0.5kg 빠졌죠. 반면에 파르큐스는 이때와 비교해보면 무려 4kg를 더 짊어진 겁니다. 당시의 격차는 어땠느냐? 1마신 차. 1마신 3분의 1초. 1마신 죄송합니다. 1kg. 부담량 1kg. 3분의 1초. 부담량 1kg는 2마신 차. 대략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4kg면은 8마신 차? 이거는 1마신 차? 그렇죠. 산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산수적으로. 그런데 이 터프맨이 이때 11월 5일 같은 경우에도
이때는 자이언트 킬링, 용비솔, 광양어떤 다 이겼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이때 터프맨이 거의 압도적인 꼴찌에 있다가 종반에 날라 들어오는데 아쉽게 3차에 그쳤고요. 직전에 종반에 상당히 치열한 경합, 정확하게 딱 250m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마필이 종반에 진로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탄력을 딱 받아야 되는 추입형 마필이 거기서 탄력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거의 격차 없이 나름대로 선전했고요. 중요한 거는 53km의 이번 경주에 거리는 제가 볼 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왜? 단거리 추입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저는 오로지 한 마리 파르큐스라 마필과 비교를 한다. 파르큐스라 마필이 56.5km를 집어넣었다면 이거는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강하게 노려야 된다. 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터프맨입니다. 뭐 설명 끝났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9번, 8번 문세영 기수의 8번 마필 그리고 능력의 9번 마필 끝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노림수는 1번 터프맨. 이 마필을 강하게 강공략으로 노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터프맨 강하게 노림수 마필. 자, 충분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구경주는 강공략 준비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800m 레이스? 정말 이것도 애매하죠. 최근에 힘이 적는 마필이 승급전.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외산 마필들이 나름대로 최근에 좀 선전하고 있는 마필도 있는데, 거리가 정말 대폭 늘었습니다. 부담 중량도 대폭 늘었고요. 거리가 1800입니다. 무려 1800.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주력 방어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충마 선정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충마 선정. 현재 팔리고 있는 마필이 이제 4번 마필, 7번, 3번인데 한번 볼까요? 3번은 최근에 내용은 좋습니다. 일단은 승급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경주 내용은 정말 좋고요. 제가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복귀를 해보면은 여력이 남거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 메타블레이드인데 글쎄요. 근데 마방에서는 일단은 직전에 선행받아가지고 이 마필 부진해가지고 이번에 따라간다는 그런 작전을 일단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일날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이 마필이 따라가면 또 순조롭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 10월 29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선입전개 또는 추입전개를 펼쳤는데 당시에 정상 킹덤 이번에 나오는 외곽의 12번 마필 무려 7세 외산 마필입니다. 이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편성을 강하긴 했습니다만 선행받아가지고 종반에 못 버텼고요. 과연 1800 장담할 수 있겠느냐? 메타블레이드. 인기 마필이죠. 자, 7번 마필 걸음 정말 좋습니다. 파워풀하고요. 근데 직전에 이 마필이 은근히 정말 최적의 전개였죠. 내측의 금전산업 마필과 동일하게 그냥 내측 추입을 하는데 거의 경합 속에 이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리 1800. 무려 1800. 무려 57km. 무려 4km 늘었습니다. 부중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노림수의 마필은 바로 10번 메디슨 카운트입니다. 메디슨 카운트, 메디슨 마운틴. 자, 이 메디슨 마운틴은 지난해 주요 대상 경주였죠. 일간 스포츠배 또는 경상남도 지사배 대상 경주. 근데 주요 대상 경주 출연해가지고 이 마필이 성과를 냈던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일반 경주 출전에 적응을 했죠. 자, 이 경주 이 마필이 3등을 했는데 자,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메디슨 마운틴이 4코너를 돌기 전에 킹신바보다 뒤에 있었다? 딱 이거죠. 주로 이렇게 있으면은 4코너를 돌 시점에 킹신바가 위에 있으면은 메디슨 마운틴이 그 뒤에 있다? 말이 됩니까? 킹신바라는 마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거의 4코너 돌 때까지는 보이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을 나설 정도의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 물론 추입 작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너무 뒤에 있었던 거 아니냐. 4코너 돌 때 이 시점에서 4코너 돌 때 킹신바보다 뒤에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종반에 월등한 탄력으로 3등을 합니다. 저는 이때 딱 보는 순간 어쨌든 직전에는 정말 아쉬웠다. 정말 이거를 가지고 메디슨 마운틴이 능력을 100% 발휘해가지고 물론 이제 여건 자체, 전개 자체가 또는 작전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직전에는 3등의 성적이 너무 아쉬울 정도의 전개와 걸음의 여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마필의 능력을 세게 봅니다. 특히나 4등급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부담 이점을 놓고 봤을 때 너무너무 유리하죠. 52km. 게다가 이 마필은 중장거리를 뛰어본 마필입니다. 이미 2000m 레이스까지 뛰어봤던 마필.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거두점하고 차치하고 10번 메디슨 마운틴 저는 믿고 합니다. 이 마필을 저는 강추로 믿고요. 2위권은 이게 정말 접전인 게 부담 중요한 거리인데 그나마 이제 파워군주 그리고 메타블레이드 올해다 함께는 절대 뺄 수는 없고요. 자, 저는 보병을 발휘 스카이 함성을 보는데 자, 이 스카이 함성도 물론 뛰어봐야지 되겠죠. 근데 스카이 함성은 분명히 짧은 거리가 좀 아쉬울 정도로 이 마필이 종말의 걸음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약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출발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게 1400을 뛰면 어떨까라고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직전에 제가 보는 게 캡틴 37에 뛰었던 이 편성이 절대 느린 편성이 아니었죠. 근데 이 정도로 올라올 정도의 그런 스피드감과 또는 스피드가 동반이 된 추진력이라면은 이거는 1800 궁금하긴 한데 뺄 수는 없다. 만약에 이번에 메디슨 마운틴 없다면 저는 이 마필 좀 과감하게 놓고 갈 정도로 일단은 시나리오는 됩니다. 말은 되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10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방어의 선택의 여지는 제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일단은 주목할 마필은 메디슨 마운틴 축입니다. 저는 인정하고요. 가능 꺼내줄 수 있는 마필이 2번, 4번, 7번, 8번. 뭐 뚜렷하게 뭐 이 마필이 주력이다 방어다. 여기서 제가 선택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장의 주로를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이 8번 마필 이 스카이 함성이라는 마필은 저는 무조건 안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현장의 상황에 따라 또는 현장 주로에 따라서는 놓고 갈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여지를 남겨두겠습니다. 일단은 10번 축으로 해서 2번, 4번, 7번, 8번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의 1400m 레이스 마지막까지 정말 혼전이네요. 혼전이고 제가 이 경주는 하이라이트 경주긴 한데 좀 살펴볼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고 제가 마법으로 숨기는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보는 맛빌들 함께 언급을 드리겠고요. 보는 맛빌들 자 먼저 4뒤의 맛빌 함께 한번 압축해 볼까요? 게이트 순서대로 본다면 2번 맛빌 원더풀 키티 그레이캣 여기에 10번 문학보스 11번 플라잉 골드 간단하게 전조표 안 보고 원더풀 키티 같은 경우에는 1400 전조표 보죠. 자 원더풀 키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는 솔직히 직전에도 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이 마필 좀 세게 인정하는 마필인데 근데 이 마필이 확실히 제가 볼 때는 거리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장거리보다는 중단거리 마일러 성향 그러니까 장거리는 좀 쉽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고요. 근데 1400 이하의 거리에서는 이 마필은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 뭐 보시면은 9월 24일이었죠. 제주특별자치도시사업의 대상경주 이때 즐거운 전쟁과 연일출이라고 한다면은 앞말 부분의 1등급의 거의 최강자급입니다. 어디 가나 옐로우캣, 라운드 스포트 이런 마필들, 라운퍼스트 1번지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이 마필 센 마필이고 생각보다는 부담량을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 받았습니다. 저는 무조건 중심에 세워두고요. 충마 여부는 좀 이따 결정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 6번 그레이캣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보여준 성적과 잠재력은 제가 볼 때 능력은 가장 저는 세게 다 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다 보면은 호전이 된 건 맞습니다. 호전이 된 건 맞는데 이게 부담 중량을 약간 좀 극복하지 못하는 직전에 약간의 늦발의 이마필이 내측의 추입을 발휘했는데 글쎄요 제가 아는 그레이캣이라면은 또는 호전된 모습이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입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종발의 걸음이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장은 교체되긴 했습니다만 57의 부담 중량 뺄 수는 없습니다. 11번 플라잉 골드 외산 마필 그러니까 국산 마필과 외산 마필이 나오는데 국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그레이캣 다음으로 보여준 걸음이 가장 많은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2등급의 경쟁력 있는 마필이 플라잉 골드. 자, 이 사람들 키를 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이 문학보스입니다. 자, 이 문학보스는 7살짜리 마필이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그런 게 있죠. 마음에서 풍기는 그런 모습과 최근에 전조표를 놓고 보면은 뭐야? 저 마필을 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학보스가
12월 3일 경주를 지켜보시더라도 그레이캣과 일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담 중량은 오히려 그레이캣이 이번에는 1.5kg 더 짊어졌고요. 문합보스는 그대로 동일하게 52kg죠. 그리고 포인트는 바로 이 경주. 제가 지난주에 서울 경마 1호 마지막 경주 그야말로 999 적중했을 때 그 중심인 선수 마필이 니얼마였죠. 나우 스나이퍼 니얼마. 지난주에 다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나우 스나이퍼는 승급을 했고요. 무려 57인가요? 짊어지고 이 마필을 우승을 했습니다. 2등급 경주에서 승급을 했고 니얼마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1등급 승급천수의 마필도 월등하게 우승을 했습니다. 월등하게. 거기서 일마신차로 3등 했던 마필이 문합보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경주가 2등급 레이스인데 문합보스가 과연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더욱더 어렵지 않을까요? 직전의 편성, 제가 볼 때는 이 마필 능력 대비 전개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거는 능력평가에 의미는 없었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 마필의 능력평가는 이 두 번의 경주로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최종적으로 제가 현장에서 판단할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2번 마필 우선적으로 6번 그리고 10번 11번 2번 마필의 부중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0번 마필의 노림수.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2번 10번을 먼저 저는 이 조합은 어찌됐든 저는 무조건 인정합니다. 2번 10번 내가 이제 축을 2번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10번을 좀 더 과감하게 놓고 할 것이냐 이에 따른 고민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고민이 아니라 제가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현장 확인이.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좀 남겨두도록 하고요. 자, 이거 하이라이트 메인이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공략의 강도를 상당히 높이면서 제가 자신있게 한번 또 마지막 경주의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금요 경마에서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언급을 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현장에서 전혀 다른 마법을 출한다?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장을 딱 가보니까 이거는 선행을 나섰던 내측 있는 마필들이 다 그냥 우승 아니면 준우승입니다. 그러면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능력은 되고 그렇지만은 외곽의 추입형 마필을 출할 수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의 주로와 이게 또는 현장의 기수의 상태가 정말 중요한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방송을 왜 하느냐? 현재 편성과 정상적인 주로를 감안해 봤을 때 또는 부담 중량, 마필의 병력, 능력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원과 좋아요, 구독이 저한테는 힘이 될 뿐이지 실제로 봤을 때 제가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없죠. 그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과 방송 내용의 추천이 왜 다르냐? 그런 부분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 양해까지는 아니지만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토요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이거 보면 볼수록 그런 게 있죠. 보면 볼수록 이거 인기만 이거 아닌데 그런 경주가 오늘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좀 시간도 좀 많이 투자를 했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이게 현장에서 결과가 틀려버리면은 분석의 의미는 없습니다. 암만 10시간 20시간 연구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근접하고 또 결과 근사치에 추천하는 게 가장 정답이 되겠죠. 자, 근데 결과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도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릴게요. 올해 구독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방송 시청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업로드를 할 때 바로 알림이 뜹니다.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 또한 기분 좋은 부분이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1호 경마 더욱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